오늘이 이제 이게 천회니까, 천회 기념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를 우리 계속 멤버로 활동하면서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알고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저 흰머리 아줌마가 누굴까, 저 할머니가 누굴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또 나의 직업과 나의 신앙생활, 또 만났을 때 나를 감동 준 부분, 그로 인해서 지금 5년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눈물을 걷어줄 자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돼서 이 자리에 축사로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회 기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횟수입니다. 장장 적게 잡아도 25년 동안 진리의 메시지를 들으나 안 들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느 곳에서든지 앉으나 서나 전하셨던 이 세월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5년을 지켜보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직업으로 말하면 부동산 디벨로퍼고요. 이 바비행 3 건물을 제가 지었어요. 1, 2, 3를 제가 지어서 다 분양을 완료하고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경영 총재님께서 저희 건물에 지지자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지자분하고 약속 때문에 오셨다가 그 지지자분은 이미 우리 이 건물에서 이제 나간 상태이신데 그분이 약속 변경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저희 건물에 오셔서 저희 관리 사무실을 찾아오시다 보니까 저하고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신앙이었었는데 제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궁금한 것이 무지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저는 꼭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온다, 도적같이 온다, 번개처럼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구름이 뭐냐는 거예요. 구름이 어떤 구름을 타고 오느냐.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 맞습니까? 아니요. 어떤 구름입니까? 네, 우리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구름이고, 네, 저도 구름이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래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듣냐?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어디 다 들어보자 이러면서 우리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저자가 근지 어떻게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봐요? 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와 틀립니다. 또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죠? 네, 기운이 틀립니다. 우리 이 지구에 속한, 우리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씨예요. 허경영 총재님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씨예요. 그러는데 하늘의 본체를 입고 온 자와 부분을 입고 온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에너지 테스트를 오링 테스트라는 것으로 하면 서로 상극이 돼서 자꾸 밀어내요. 힘이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하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아무리 해도 모르는 사람하고 제가 속으로 합니다. 나 좀 이거 떼보라고. 그런데 내가 허경영을 안 부르면 이게 떼지는데 속으로 허경영을 부르면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이는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그인 거를 가르쳐 주고 또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진리의 말씀, 이치, 계절, 공기, 우주 만물, 인간과의 관계, 마음 상태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을 너무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정을 만들었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잘난 소리만 한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저의 가정의 골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을 짓을 안 했구나. 우리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을 짓을 안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길 잃은 철새가 되는 겁니다. 분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경영 총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남편을 존경을 하고 우리 남편한테 내가 사랑을 받도록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생활 속에서 모범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실상 가정에 와보니 엄마 아빠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싸움이나 하고 의견 충돌이나 일으키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확신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먼저 반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먼저 반성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엄마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너의 엄마의 자태가 나올 수 있도록 말과 행실을 똑바로 할 터이니 그동안 과거는 묻고 이제부터 내 남은 나이에 여생을 사는 날 동안 어디 가서 우리 엄마 박경자입니다 이러면 네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엄마가 뒤에서 행실을 똑바로 하마, 말을 똑바로 하마.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 나를 너희들이 기쁘게 좀 해다오. 너희들이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너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모범이 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저희 가정은 화목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저한테 제 심중을 올린 것이 우리 총재님께서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너가 잊지 말아야 할 음덕, 은덕,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덕이 있었기에 이 지구에 왔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났고 그 부모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사회에 공덕을 세워라. 이것을 하러 지구에 왔노라. 10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면서 진리 강의를 하시는데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받은 그 음덕, 은덕, 공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 이거 돌려주는 방법도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그거를 작은 것부터 크게 실천하는 국민이 되게 대한민국을 샘플하우스로 만들겠다. 이걸 샘플로 만든 뒤에 아시아 통일, 남북 통일, 세계 통일을 하겠다. 이거를 수출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대로 되도록 우리는 지지하고 열정으로 밀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는
그런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 공약 중에 자 60세 이상 70만 원씩 주겠다. 우리 가정의 아들들 대학 다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받아놨더니 자식들 70만 원씩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안 줍니다. 지네 살기도 바빠서. 지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 공경을 국가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70만 원씩 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혼기에 찾는데 지금 아이들 교육 생각해서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어들 돈도 없습니다. 부모님 혜택 받기 거의 잘 사는 사람 10% 이내지 그 외에는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다른 공사 좀 덜 하더라도 청년들 처녀들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1억씩 지원해서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희망을. 그리고 너희들이 가정을 꾸미고 나면 아이를 출산을 해라. 한 명 날 때마다 3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교육제도 바꿔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저렇게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로는 어른들 해결하셨고 젊은 청년들 해결했고 자라나는 아이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기업과 우리 봉급 근로자들, 봉급쟁이들, 자, 우리 세금 유리지갑입니다. 딱딱 떼지요. 열심히 뗍니다. 그러나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누구나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자기가 세금 낸 포인트 가서 새우깡 하나 사 먹어도 부가세 냅니다. 이 부가세 다 세금 포인트 적립받아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그 포인트 제도를 신용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금리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걔가 일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걔가 성공하면 걔는 공무원은 승진하는 거고 실패하면 게으름 피워가지고 정보를 똑바로 못 줘서 그랬으니까 걔는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용 포인트 가지고 신용 그 대출 받아서 그 사업장 꾸미는데 도와주려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안 도와주겠습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상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하나 가서 하려면은 줄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라서 저는 이 어른들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청년들 가정 꾸미는 거 해결해주고 기업인들 각 공무원들 노동자들 세금 내는 거 포인트로 적립화 시켜주는 거 커피 한 잔 마셔도 포인트를 주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포인트를 주는데 어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없습니까? 그리고 세금 안 내면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묶어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합니다. 일을 해서 벌어야 세금을 내지 세금 신용불량자 만드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은행에다 막 압류 들어오고 국세청에서 이래가지고는 우리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밀어야만이 우리 나같이 이렇게 머리 하얀 사람들도 70만 원씩 받아서 혜택이 있고 또 제 자녀들도 결혼을 하니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세금 포인트 제도 가지고 너는 세금 포인트 제도가 몇이냐? 아 나는 만이다. 아 나는 30만이다. 나는 50만이다. 이 포인트를 사고 팔고도 되고 증여 상속 다 가능하고 전부 다 이런 일을 마무리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촐한 자리에 그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총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내보다도 아주 그 연설을 잘해요. 네. 아, 내가 연설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이 건물에 하나 따르면 못 만났지. 이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